제가 우리 환우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평소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안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에 대한 연구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우를 대상으로 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제가 이제 그 운동 중에서 걷기 관련된 그 운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해서 당시 때 연구 결과가 그 BMI가 많이 떨어지고 총 체지방이 감소하고 피로도 감소와 스트레스 감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운동의 효과가 환우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공개 강좌 때는 저희가 운동 중에 여러 가지 같이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이제 김수빈 선생님은 이제 저희 병원의 이제 재활학 팀에 계신 물리치료사님이세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력이 화려하신데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에모리 하스피탈에서 2023년에 연수도 미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수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당 이런데 좀 언론에서도 좀 많이 초빙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더욱이 이제 아산병 우수 직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선생님과 함께 운동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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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수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러 오셨을 거고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많은 운동들 중에서 호흡법,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가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서 흔히 겪는 문제들로는 허리 통증, 말초관절병증, 근육이 또 감소되는 경우와 골다공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운동을 통하여 통증을 조절하게 되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항염증을 작용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골밀도 감소 및 비만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부분 제가 여쭤봤을 때 운동 어떤 거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운동을 하는데 숨쉬기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숨쉬기 운동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호흡법이라 하거든요. 이런 호흡법이라는 것은 심호흡 및 복식호흡을 통하여 신체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을 통하여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에 대해 효과를 보시게 되면 복식호흡은 주로 하게 되는 호흡법 중에 하나인데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혈압을 저하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는데 호흡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복부의 압력을 조절하여 장 기능에 개선시킨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호흡법에서 대표적인 복식호흡 방법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고 양 미간의 힘을 풀고 입은 약간 벌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또한 한 손은 배 위에 올리시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린 상태에서 배의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 집중하고 또한 호흡을 코를 통해서 부드럽게 실시하는데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뱉으면서 진행하는 게 복식호흡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 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복식호흡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손에서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리시고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얹으신 다음에요. 눈을 감으시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뱉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하실 때 들이마시는 게 1초면 내쉬는 게 2초. 그러니까 1대2 비율로 내쉬는 비율을 좀 높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흉식으로 그러니까 어깨가 들썩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횡격막 호흡법, 횡격막을 잘 쓰지 않고
호흡 보조근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식호흡하고 횡격막 호흡법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요. 횡격막 호흡법을 잘 하실 수 있으려면 먼저 배를 내밀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길게 뱉을 수 있는 이런 호흡 방법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보시게 되면 걷기, 요가, 저항력 훈련 같은 거는 뼈 미네랄 밀도, 건강, 삶의 질에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증상 악화 없이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결과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러한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를 보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면서 심장 기능이 향상되고 에너지 변환이 향상되면서 체력이 증진되고 질병 증상의 감소 및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우울증도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 이러한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실 텐데요.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산책하듯이 너무 저강도로 하시게 되면 사실 효과가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기보다는 그냥 좀 무난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걷기 운동을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좀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해주시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운동 방법으로는 계단 오르기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피트니스 센터 가시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대표적인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근력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단 오르기는 제대로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근공결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계단은 절반 정도만 바로 올리면서 효율성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층수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앞서 설명드렸던 걷기 운동 시 일반적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각자의 체력이나 건강 목표에 맞추어서 신체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걷는 것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10,000보씩 걷거나 뭐 15,000보, 20,000보 이렇게 걸으시면 안 좋고, 지나치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부상과 같은 부작용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낮은 강도에서부터 실시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 시간은 짧게 매일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린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올바른 자세는 도대체 걷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걷는 거를 했다는 거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걷는 시간과 강도, 어떻게 올바르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시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첫 번째는 허리와 가슴을 꼭 펴주시고 턱을 약간 당기시고 시선을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앞뒤로 흔드시는데, 어떤 분은 팔을 이렇게 멈추시고 로봇처럼 걸으시는 분들 있고, 팔 다리가 똑같이 가시는 또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신데, 그거는 피하시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배에는 힘을 주고 걷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걸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체중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주는 게 올바른 걷는 방법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에 지면 닿는 순간에는 가볍게 밀어 힘들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기 하실 때 대부분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7,000보 이상 내가 숨이 찰 정도로 해주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촬영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 한번 카메라 켜보시고 여기 한번 QR코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만든 올바른 또 걷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집에 가져가셔서 운동하시기 전에 한 번씩 보고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QR코드를 잠깐 한번 먼저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익숙하신 분이 나오시죠? 그리고 허리와 등을 굳게 편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걷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네. 체중은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 가장자리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합니다. 조금
조금 발바닥이 부자연스러운 마지막으로 면도 약간 지면에 있으십니다. 닿는 순간 가볍게 근데 이제 바닥을 이 밀어 정도 이런 흔들리지 느낌으로 좀 않고 걸어주시 속도를 걷게 내어줍니다.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QR 코드 혹은 유튜브에 올바른 걷기 자세 아산병원 홈페이지 그 채널에 있는 걸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혹은 하고 난 뒤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실 텐데 스트레칭이나 어떤 건지 다시 보시게 되면 특정 근육과 긴장 또는 이완 등을 확인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신체적인 이완감과 심리적 이완감을 경험시키는 것으로 이완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언제 시행을 해야 되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시행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 혹은 내가 너무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을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 혹은 몸이 뻣뻣할 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의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근육의 경련 및 근육통을 예방하고 남은 연부 조직인 힘줄과 인대의 상해를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동작 후에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폐물 순환에 촉진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칭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금 또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셔서 힘드실 텐데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모델에는 우리 권은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의자 혹은 뭐 손잡이가 없는 의자가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간단하게 혹시 좀 허리를 너무 기대거나 등을 기대지 마시고 좀 등을 땡신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 선생님 뒤에 여기 여기 안 나오네. 네,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가슴을 그러니까 흉곽을 좀 넓혀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에서 좀 떼주시고 어깨와 가슴을 뒤로 쭉 젖히면서 스트레칭 시켜주시는데 스트레칭 할 때 호흡 방법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시고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칭 하시다가 허리나 배를 더 내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전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여기 흉곽 쪽만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을 한쪽을 잡으신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운동할 팔을 잡으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시행해 보시겠습니다. 잡고 옆구리 쪽이나 이 어깨 쪽을 같이 늘려주시는데 이때 골반이 너무 밀리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어깨 쪽만 쭉 늘린다. 옆쪽을 늘려주시고 반대편도 꼭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쭉 늘려주시면서 유지를 해주시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깨 돌리기 운동인데요. 어깨 돌리시는 거는 다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어깨 돌리실 때도 마찬가지 숙인 상태에서 돌리시면 안 되고요. 방금 가슴을 열어줬던 것처럼 열어준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돌리시고 앞으로도 돌려주시는데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손을 더 크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더 어깨가 좋은 느낌이 된다고 생각해서 돌리시는데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부상도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런 손을 모아준 어깨에 살짝 올린 상태에서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돌려주시면서 가볍게 시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회전 운동인데요. 가쪽으로 이제 돌려주는 건데 양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이시고요. 붙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늘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해 주셔야지 정확한 스트레칭이 되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운동이 되거나 어깨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쭉 밀어주시고 오시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 관절이 좀 뻣뻣한 거기 때문에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앉아서 우리 여기 큰 가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큰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건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잡아보시고 깍지가 끼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목을 잡으신 것부터 먼저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여기 이 흉곽에 있는 큰 가슴 근육, 여기 뭐 대흉근이라고 하죠. 대흉근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몸을 내미게 되면 대흉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고 허리 쪽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배랑 골반 쪽은 좀 고정을 시킨다 생각하시고 상체만 늘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위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실 때 대부분 막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깨가 말리고 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깍지를 끼는 게 부담이 되시면 그냥 깍지를 피셔도 됩니다. 몸을 펴주는 게 중요하고 어깨 이 부분하고 전체적인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깍지 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스트레칭하는 목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의 운동으로는 몸통 스트레칭 다음은 이제 다리 스트레칭인데요. 다리 쪽은 저희가 준비한 매트에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올까요, 선생님? 네. 네. 네, 누워보시고. 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잡고 있는데 혹시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무릎 뒤쪽에 오금 쪽을 잡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오금 쪽이나 이게 무릎 위쪽을 잡으시는데 오금 쪽을 잡으시고 쭉 당겨서서 대흉근하고 허리 쪽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너무 많은 동작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허리 쪽에 통증이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골반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발목도 살짝 올려주시면 뒤에 있는 종아리 부분도 같이 스트레칭 됩니다. 좀 스트레칭이 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은 양쪽 번갈아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려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목 올리기 스트레칭이에요. 발목 올리는 거는 사실 스트레칭도 되지만 발목 올리는 근력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발목을 올리실 때는 무릎을 좀 모아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전체 올려주시는데 이때 이게 뒤쪽에 있는 종아리 부분이 같이 스트레칭이 좀 되고 앞쪽에 있는 허벅지 쪽에 근육이 같이 강화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걸 너무 이렇게 뻗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면 자다가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뻗는 동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나 쥐가 나거나 내가 다리 뒤쪽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꼭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다가 쥐 나시는 분들 여기를 막 비비거나 누르거나 문지르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통증이 더 동반되기 때문에 발목을 올려주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이 굉장히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동작이긴 한데 집에 이런 타월이 있는 경우 타월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접으시면 이렇게 좋은 스트레칭 도구가 되거든요. 먼저 양쪽 타월을 잡은 상태에서 방금 했던 그 동작에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주시면서 다리를 올려주게 되면 오금 부위라 여기 뒤에 있는 종아리까지 같이 스트레칭 되시는데 안 되시는데 막 억지로 막 올라와서 막 어거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 허리도 또 안 좋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리를 좀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이걸 세게 올려야겠다는 게 환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칭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쪽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세라밴드로 여기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트레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타월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반대편도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스트레칭 평상시에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네, 요번 오늘 배운 거 가져가서 꼭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네, 유지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면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에요. 보통 90도가 최대인데 이 정도면 거의 90도 가까이 나오고,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시면 실제로 하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에는 힘을 좀 많이 빼셔야 돼요. 어깨에도 힘을 빼고 손도 그냥 잡고 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은 이제 내전근 스트레칭인데요. 내전근은 지금 그림상에서 안 보이지만 제일 좋은 거는 벽에 기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벽에 기댈 자세가 없으면 지금처럼 양반 다리에서 양쪽 발바닥을 겹쳐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양손으로 여기 무릎 쪽을 잡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허리가 좀 숙여지고 스트레칭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옆에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스트레칭 같은 거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벽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허리가 숙여지고 목이 숙여지고 누르는데 또 혈안이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가능한 범위까지만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푸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다리를 끝나고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신체의 성장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골밀도를 증진하고 골절 위험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신체 불균형을 또 예방하고 비만도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근력 운동도 가볍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한번 사이드로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옆쪽 저쪽 보실까요? 네, 베개. 네, 이 자세는 이렇게 클램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중등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이드로 누우신 상태지만 이 허리 쪽이나 어깨 쪽에 일자되게 최대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골반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발길이는 이렇게 좀 겹쳐 있는 상태에서요. 운동할 다리를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리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 중등근에 이제 힘이 정확하게 갖는 게 아니고 골반을 이용해 가지고 보상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한 그 다리에 같은 손으로 골반을 좀 잡아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해준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 손님도 많이 미시네요. 앞으로. 네, 좀 위로 올려보실까요?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계속돼서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운동이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셔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등근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올려보시고, 네, 좀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더 쭉 올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큐세팅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벽에 기대거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집에 이런 베개나 쿠션 같은 게 있으시면 무릎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이 쿠션을 무릎으로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무릎 밑에다가. 그러게 되면 이제 이쪽 허벅지나 전체적인 힘이 잘 가해지시는데, 하다 보면 너무 높은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푹신하게 잘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면 좋고, 그게 없으시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밑에다 깔아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누르실 때 같이 누르고 발목도 같이 올려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도 같이 되고 근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같이 시행을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이때 이제 이쪽 다리를 굽히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이쪽 다리에 너무 지지도가 높아서 펴고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실 때 쭉 눌러주면서 최대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저항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신 분들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라밴드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고무 밴드인데요.
노란색부터 빨강, 뭐 초록, 파랑 이런 식으로 강도가 색깔별로 좀 달라집니다. 이 빨강색은 주로 여성분들한테 쓰시는 운동 그 단계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신장력이 100%가 되는 경우는 저항도가 똑같이 2배가 되는데 길이가 짧을수록 좀 당기기가 더 어려워요. 길수록 좀 더 쉬운데 내 길이가 늘어난 만큼 똑같이 늘려줘야지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게 그 저항 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알려드린 운동은 이렇게 세라밴드를 그 원처럼 만든 상태에서 양쪽 다리에 끼워주시고, 운동할 쪽 반대편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세라밴드를 눌러주시고, 먼저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저항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엉덩관절 굽힌근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한 5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력 운동 하실 때 호흡을 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복압이 또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쓸 때는 숨을 좀 뱉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실 때 반대편도 해주시고, 만약에 고정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너무 쉽다 그러면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시거나 겹수를 겹쳐가지고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아까 클램쉘 했던 운동은 운동이랑 거의 같은 목적이긴 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클램쉘은 아까 운동했던 건 중등근을 강화하지만 여기 그 무릎을 굽히고 했지만, 지금 이거 중등근을 강화시키는 세라밴드 운동은 무릎을 펴고 올려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이 너무 틀어지거나 돌아가게 되면 정확한 중등근의 그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핀 상태에서 허리부터 다리까지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이 다리를 엄청 높게 올리는 거에 집중을 또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게 올리는 것보다 여기를 얼마큼 저항을 주는 거에 따라 근력 강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올리게 되면 자세가 틀어지고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리시고 저항을 주시면서 중등근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힘이 그래도 근력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라밴드 운동 말고 조금 전신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했던 운동은 그 세라밴드라든지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면, 이건 조금 다이나믹한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네발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발로 그 지지를 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옆에서 보시면 많이 흔들거리고 지금 막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코어의 힘도 중요하고 다리 그리고 팔에 버티는 힘도 중요하고, 올리실 때 너무 많이 올리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까지는 올리시고 버텨주면서 균형까지 같이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있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둔근이라든지 그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강화시킬 수 있고, 반대편에서 많이 힘드시네요. 네, 항상 좀 크로스를 해주시되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반대편. 네, 조금만 버티세요, 선생님. 양쪽을 다 보여드려야 돼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벽에서 기대고 스쿼트하는 운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벽에 기대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됩니다. 그 스쿼트 자세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한번 시범을 그래도. 네,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 스쿼트 하실 때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서 벽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인데요. 어깨 올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 네, 앉았다가, 네. 지금 보시면 무릎이 안쪽으로 너무 모이면 안 되고요.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가게 되면 안 되고요. 보통 여기 고관절, 우리 힌지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올리고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허리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체, 전신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조금 아프지만 지금 무릎이 발끝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릎이나 이런 통증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지금 벽이 없는데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벽에서 기대고 실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내려가실 때 내려가고 무릎이나 발끝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들을 굽히고 일어서고, 이런 식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바른 자세 걷기인데요. 잠시만요. 평상시에 대부분 환자분들도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림처럼 목을 숙이고 그다음에 어깨를 쭉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말린 상태에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걷기 운동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에서 걸으셔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처럼 절대 땅을 보거나 어깨 말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과 허리를 핀 상태에서 턱을 좀 당기고 시선은 정면으로 봐주시면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서 있는 자세에서도 어깨를 이렇게 말려 있고 목도 숙이고 배는 또 나온 상태에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들이 다른 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허리를 피시고 앞을 보고 이렇게 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인데요. 의자에 앉으실 때도 허리를 피고 앉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 계시면 안 된다. 지금도 몇 분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조금 등에 딱 넣고 올바른 자세에서 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옆에 보시면 이제 바닥에 앉아 있는 가부장 자세 같은 경우 사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앉아야 된다고 하시면 지금 그림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쪽 발을 양반 다리를 잘 모으신 상태에서 이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목과 허리, 어깨를 다 숙이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발판을 한쪽 다리에 올려놓게 되면 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체, 고관절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테이블 자체를 내 몸통의 높이까지 올려주셔서 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물건 운반하기 할 때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라든지 허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배웠던 앉아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앉았다 내렸다 스쿼트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서 운반해 주셔야지 허리 통증도 예방하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수할 때도 보통 1번 그림처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그림처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처럼 불편하시겠지만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하시면 생각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올바른 자세에서 세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혹시 뭐 따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따 Q&A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